방금 말한 이거예요. 네이버가 진 이유는 오늘날처럼 웹 소설을 많이 이용하는 유저들의 특성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정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바로 떠난다고요. 네이버는 유저들에게 정보를 본인들이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부산이나 광주나 목포에서 취업 자리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 살아요, 젊은 친구들이. 아예 농사 짓고 살겠다든가 하면 난 더 지방으로 내려갈 거야, 이러면 모를까? 아니면 이 친구들이 웹이라고 하는 환경을 미리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서 굳이 서울 아니라도 웹로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프로바이더로 키우든가, 기존의 방식대로 교육은 해놓고, 야 우리 동네 떠나지 마. 안 떠나고 싶은데 취업할 직장이 없다니까? 회사가 없어요. 애 낳고 살고 싶어도 뭐 변변한 남자 하나 없고 변변한 여자 하나 없고, 지 친구들이나 좀 만나고 동기들 만나려고 그러면 전부 서울 가서 취직해 있고 인천 가갖고 취직해 있고, 어떻게 외롭게 힘들게 고향을 지키고 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그런 여건도 안 만들어주고. 그러니 2021년도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더 집중화될 것이고, 서울은 아마 전국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해서 사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출퇴근하고 하는 이러한 병폐를 더욱 심각화시킬 거예요.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부익부 빈익빈, 잘 버는 놈들은 훨씬 잘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더 못 벌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면 가장 많은 돈을 벌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집값은 어떻게 해서든 기본적으로 잡을지 모르겠으나 전세값, 월세값은 나라에서 절대 못 잡아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청년 주거주택 문제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뽑아놨을 때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투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2021년도에는 서울 집중화 현상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실업자 수는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의 실업자들이 양상이 될 것이고, 월세나 전세값은 훨씬 오를 것이고, 오늘날 2021년도에는 웹로그 시장이라는 걸 전혀 개념을 몰랐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웹에 도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는 서울에서 웹로그 이 시장을 알고 있었던 사람과 몰랐던 사람들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지금 진문 바깥에 나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 웹로그 시장이라고 하는 이 웹이 www, 이 월드와이드 웹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프라인에 간판을 놓고 가게를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하 새방, 지하에서 그냥 조리실만 갖춰놓고 조립만 해요. 주방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위주의 사업들로 변환시켜서 이미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딜리버리 여러분들 배달 앱들 보면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거 맛있잖아요. 그 가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주소 보고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시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 직접 딜리버리를 한다든가 장사를 해본 사람들만 공감하는 이야기라, 오프라인에 간판을 놓고 업장을 놓고 찾아오는 홀 손님들을 위한 가게를 여는 정신 나간 놈은 없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동네 홀에 커피숍이니 식당이니 오픈한다는 거, 이거 6개월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상이 이미 변했다는 걸 몰라요.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훨씬 더 이 스마트 앱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방식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힌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딜리버리 업계가 훨씬 확장이 되고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원래 웹이라고 하는 시장을 알았던 친구들은 이거 오프라인 필요 없네, 딜리버리 위주로만 하면 되겠네. 그 현상을 여러분들은 이미 5년 전에 6년 전에 경험했어요.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업체들이 홀이 있는 업체가 있고, 배달만 위주로 조그맣게 동네에다가 맥도날드 차려놓고 오토바이밖에 없어. 그거는 내가 햄버거 주문해서 먹을 만한 홀이 없어. 그런 전진 기지들이 이미 5년 전부터 있었다고. 이제 지금 그런 것조차도 없어. 왜? 배달 대행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체 라이더를 뽑질 않아. 그냥 배달 어플에다가 그냥 올려버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맥도날드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주문하면 어디서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맥도날드, 버거킹 업장이 우리 동네는 없는데 배달은 돼. 이렇게 홀을 운영하기보다, 오프라인에 홀을 운영하기보다는 딜리버리로 바뀐 지 5년, 6년이라고. 근데
이런 웹의 시장을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프라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돈 모은 걸로 커피숍, 우리 동네에서 커피숍 해야지, 나와서 커피숍 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망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차려놓고 고민하는 거야. 아, 이게 홀에 손님도 없고 요즘 배달 잘 된다니까 한번 알아볼까? 늦죠. 이미 늦다고. 왜? 딜리버리 시장도 원래는 취지가 자기가 속한 지역에만 배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뉴스 많이 들어보면 깃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 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옆 동네에도 내 가게에 있는 것처럼 깃발을 꽂아놔. 그럼 저쪽 동네에서 주문한 것도 여기서 배달을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내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해갖고 깃발을 7개, 8개 동네에 찍는다니까? 찍어놔. 그럼 그 수만 넓어진 그 동네에서 주문이 오는 거야. 그걸 여기서 제작을 해가지고 딜리버리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애들은 당연히 오프라인 했으니 점점 어렵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지는구나. 그거는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코로나 덕분에 소위 말하는 스마트 앱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이런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인구수가 훨씬 증가했죠. 그럼 그런 활용도가 늘어난 유저들이 자기들이 오프라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용할 거냐고. 그런 사람들은 극히 축소되고 업종도 축소되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이야기할 건데 제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할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뭐 맛집 검색하고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데이트하기 좋은 거 검색했어.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예약을 하고 쏘카를 빌려 가지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오늘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하고 딱 갔는데 문 닫혀 있어. 아니 분명히 인터넷에 나왔는데 네이버 검색해보고 이 집 맞는데 근데 그 정보를 올린 날짜를 보니까 3년 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미 네이버는 정보라는 측면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라고요. 얘네들은. 페이스북이 왜 인스타에게 졌느냐? 태그 거는 것도 페이스북이 먼저 했어요. 영상 사업도 페이스북이 먼저 했어요. 근데 왜 인스타에다 졌을까? 방금 말한 이거예요. 네이버가 진 이유는 오늘날처럼 웹 소설을 많이 이용하는 유저들의 특성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정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바로 떠난다고요. 네이버는 유저들에게 정보를 본인들이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정치권과 놀아나면서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유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하에 지금 몇 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정확도가 확 떨어졌어요. 최신 정보라고 읽었는데 이건 광고받은 놈. 그러니까 진짜 정보는 저 밑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네이버로서는 정보 전달력이라든가 신속성에서 이미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2021년도 올해부터는 실시간 검색을 없애겠다는 거. 실시간 검색 이것도 순사기예요. 있을 수 없어. 유저가 만들어서 실시간 검색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개입했잖아. 통제했잖아. 이건 이미 웹 시장에서는 퇴출되는 엄청난 사건인데도 그걸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대충 아이고 경고 때리고 벌금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네이버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사장돼야 될 아주 배드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아저씨같이 웹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저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네이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로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선점했기 때문에. 선행되어 왔던 개돼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가 유지될 뿐이지 저거는 없어집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형해야 돼요. 영상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변형해야지 포털로서는 가치를 이미 잃었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 정치적 내용은 차단하고 감시하고 조정해왔다고요. 그걸 한국 네티즌들에게 들킨 거예요. 한국 유저들에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오르는 모든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도 페이스북이 한국 유저들에게 돈을 끌기 위해서 너무 과다한 광고를 이용해가지고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쓸데없는 DM들을 많이 발송하고 이 스트레스를 누적시킨 거야. 그러니까 유저가 중심이 되어서 정보를 운영하고 지식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업자가 끼어서 그 플랫폼을 제공한 사업자가 끼어갖고 지가 그 정보를 조종하고
간섭하고 규제한 거예요. 거기다 자기는 돈 많이 벌려고 광고를 중간중간에 끼워놓고, 이따위 식은 한국에서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가 지금 뜨는 거예요. 인스타는 페이스북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놈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그 태그를 보고 금방 구분할 수 있고, 유저가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단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태그를 활동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스타 하는 친구들이 여친과 데이트하기 제일 좋은 장소 하면 네이버 정보율은 50% 떨어져요. 형편없어요. 아예 젊은 애들이 찾아보질 않아요. 페이스북은요, 날짜라도 확인해봐요. 언제 올라온 거지? 인스타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방금 전 1시간 전에 올라온 거예요. 10분 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세대들에게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정보를 인스타로 밖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인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본 우리 구독자라 그러면 사이트 만드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안 했지만 분명히 인스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인스타가 대세예요. 아마 그 전부터 해왔지만 더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확장돼 나갈 거예요. 만약에 이 인스타가 또다시 유저들 규제한다든가 통제한다든가 상업적인 활동을 위해서 광고를 늘리고 상업적인 유저들을 과다 배출하면 또다시 다른 소셜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2021년도에는 분명 인스타가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해서 웹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꿈꾸든 또는 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스타는 매우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네이버를 놔줘야 될 때가 됐다. 아쉽지만 네이버가 재생하기에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이미 늦었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해봐야 되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재기해보겠다는 생각은 네이버에서 해서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돈만 많이 들어가지 예전의 명성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2021년도에는 엄청난 수의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더 치열한 삶의 서울이 될 것이고 지방은 퇴색해 나갈 것이고 웹이라고 하는 기반의 시장들은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를 했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교를 나왔든 상관없이 무슨 인문계를 나왔든 이과를 나왔든 자연계를 나왔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공했던 공부와는 상관없는 노동을 통한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조건 찾아가서 선점하고 수익을 취해야만 하고 그 돈을 쓰지 않아야 모이는 것이고 그 돈을 기반으로 웹의 플랫폼 웹이라고 하는 시장을 절대로 관가하지 말고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인스타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성장하는 한 해가 돼야만 2022년도 다음 해에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한 채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자기가 생활하고 경험한 정보와 지식들만을 가지고 취업에 도전하고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를 보면 이제 한때 퇴물이 되고 사라졌던 연예인들의 얼굴 모습들이 점점 보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 한다고 뛰어들고 하는 모습들을 2021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거든.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니 그동안은 아프리카 TV BJ 하면 저질 우습게 봤고 유튜브 하면 우습게 봤. 근데 2021년도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러니 그 속에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 하고 뛰어들지 말고 정확하게 이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기본적으로 영상 사업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책이나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소설이나 시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놔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전공했었어도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들을 어떻게 쉽게 내가 가진 정보들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느냐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플랫폼을 아프리카를 선택하느냐 유튜브를 선택하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개나 소나 유튜브 한다고 나까지 이런 짓을 해야 되나?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정보의 선택은 유저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떼돈을 벌거나 유명 BJ가 된다든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구석에 처박혀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경험한 지식들을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자존심으로 쌓고 있고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서 돈을 벌어서 성장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쌓았던 지식들을 영상 작업으로 해서 영상 플랫폼에 남겨놓을 때만 여러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이 말 잊지 마세요. 이 말 잊지 마시라고. 그러니 아저씨 영상을 오랫동안 구독해준 여러분들께서는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사이트 만드는 건 첫째요. 두 번째 인스타로 활용해가지고 우리 유저들을 관리하는 건 둘째요. 셋째는 모든 것은 영상으로 자료를 남기고 영상으로 기록해서 대중들에게 배포해라 라는 건 철칙입니다. 철칙. 그래서 아저씨 영상 보는 우리 구독자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이트 만드세요. 인스타 계정 트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만드세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성장은 없어요. 수익의 변화도 없어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놨다면 2022년도에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모색할 때 훨씬 도약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야 그렇지 특집은커녕. 그러니까 제목만 홈스트라다무스였지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체감은 안 가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변할 거예요. 야만 되고. 그러니 여러분들 준비 철저히 하셔서 올해 무사히 건강하게 무탈하게 넘기시고 2022년도의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더 형편없이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아저씨 영상 때문에 덕분에 잘 준비했고 효과를 받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몰랐던 일들 들으면 유익할 만한 참고할 만한 4차 산업시대에 여러분들이 도태되지 않고 그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식과 정보 제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알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홍 수장이었습니다.